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예, 한미반도체 김정영 CFO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장모님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유니폼 입고 오셨네요? 아 예. 평소에 제가 회사에서 입고 근무하는 근무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직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뭐 한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타입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습니다. 아, 그 회사 잠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색깔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아, 굿즈로 파시죠? 저희는 파는데. 뭔가 팔 게 있는 회사는 굳이 네. 이런 거 안 팔아. 아니 이거 확실히 CFO시니까 상무님은 그러니까 야 내가 잠바도 회사 잠바 입고 나가면 안 되겠냐? 이러고 저희 지금 깨알같이 뭐 하나 올려놓으셨잖아요 지금 마이크로소 이것도 회사 거예요. 이것도 하나 올려놓으면 안 되겠냐? 저희 6월에 국산화한 그 마이크로소라고요. 예, 그 국산화 일본에서부터 국산화한 장비인데 회사 장비 이름이어서 자 저게 뭐예요? 저게 반도체 장비예요? 저 조그만 게? 아 그러지는 않고요. 예, 이거는 그냥 이름이고요. 그 뭐 이따가 얘기할 기회에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소잉 모듈이라고 일본으로부터 디스코사로부터 수입하던 거를 저희가 이번 6월달에 아. 완전히 국산화를 했습니다. 뭐 톱질하나 봐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니까 소잉이라는 아주 게 세밀하게 톱질하나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밀하게. 깨알같이 회사 사람이 아. 던지면 그냥 깨알같이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파시는 게 있어서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뭐 잠바나 팔고 파는 있고 게 없으니까 그냥 티셔츠나 팔고. 구독.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죠. 예. 예. 반도체 장비는 보니까 뭐 전공정, 후공정 뭐 하여튼 반도체 장비가 뭐예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참 난감하실 텐데. 네. 어떻게 보통 설명해 주십니까? 평소에 뭐- 설명하시던 대로 일단 시작해 보시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게 뭐 일반적인 얘기죠.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지만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죠. 네. 예. 근데 뭐 저기 세세하게는 산업별로 구체적인 분류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네. 전공정이다, 후공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건데 일반 네.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말씀을 주시면 해도 조금 배워보죠. 그럼. 네. 전공정, 후공정은 어떻게 나뉘는 거예요? 일단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그림, 전공정이라는 게 뭐 세세하게는 뭐 한 8개 뭐 대표적으로는 뭐 4개 정도도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4개 예. 정도면 산화 그림 보시면 포토, 노광공정, 뭐 식각, 방막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네. 크게는 8개까지도 오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모래를 통해서 웨이퍼를 만들 거거든요. 모래를 가지고 웨이퍼 주사. 만들죠. 그렇죠. 예, 모래를 우리도 그 정도 알아요. 예, 일단. 그걸 만들어서 그거를 약간 슬라이스해서 잘라가지고 네. 산화라는 거는 그 웨이퍼 위에다가 그 산소를 투과해가지고 산화막을 입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입힌 상태에서 네. 이 노광공정이라는 건 요새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 아. 예, 극자외선으로 해가지고 회로를 그 극자외선으로 그리거든요. 본 뜨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 네. 마스킹을 해서. 설계도. 예. 예. 설계도를 빛으로 그리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위에다 올려놓고 빛을 투과하면은 그 마스크에 그려진 대로 그 웨이퍼의 회로선이 그리게 됩니다. 웨이퍼에 그려져. 그림 그리기.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해서 선폭이 1나노다, 뭐 3나노다, 5나노다, 뭐 이런 네. 식으로 그 선폭을 네. 얘기하는 게 나노의 차이인 거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노광울에서 그려진 회로를 또 식각을 해가지고 화학 물이나 이런 데서 깎아냅니다. 네. 매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증착을 하고 또 금속 배선을 하고 이런 거를 계속 수차례 반복하는 그런 공정을 하는 건데요. 네. 요 페이지 보시면은 그래서 요런 과정들을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그걸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예, 산화하고 뭐 세정해서 방막하고 뭐 세정연마하고 산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반도체 단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그게 그리고 단면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그렇죠. 또 그리고 하니까. 쌓고 또 이렇게 그게 보면은 반도체가 저희가 보면 미세해서 안 보이지만 네. 단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연막, 연결층, 금속막 해서 어느 부분은 신호가 통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안 통하고 이런 거를 제어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도체가 아니라 반도체인 거죠.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거, 반도체는 어느 곳은 안 흐르고 어느 곳은 흐르고. 어느 곳은 흐르고. 예, 그런 식으로 일단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뭐 이 전공정 쪽의 반도체 엔지니어는 아니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떡처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도체를 이렇게 깎고 그리고 깎고 하는 건데
코팅하고 하는 건 저건 전공정이고. 네, 그거를 전공정이라고 말씀드린 후공정은 거죠. 뭐예요? 후공정. 후공정은 지금 밑에 저희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네. 전기적 테스트 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패키지 뭐 이런 절단 결합 테스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후공정 아까 전공정은 좀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에서 네. EDS하고 프로브라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EDS는 뭐냐면요. 어렵다. 일렉트릭 다이 소팅이라 해서 네. 전기적으로 다이를 소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하는 거죠. 소팅이라는 게 구별하는 거. 뭘 구별해요? 다이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 칩을 다이라고 하거든요. 네. 개별로 웨이퍼에서 그 싱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른 거, 자르네. 개별로 잘라진 뭐 하나, 예. 반도체 하나하나를 어. 다이라고. 예, 그걸 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갑다. 우리 다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알잖아 우리. 내모학생인 거. 당구 다이도 다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전기적으로 다이를 소팅하는 걸 어떤 검사 단계죠. 그다음에 잘 깎였느냐 안 그렇죠. 깎였느냐 네. 이런 걸 검사하는 전기적으로 게 있고. 일단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브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 테스트하는 건데 그러니까 테스터기를 칩하고 반도체 칩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네. 칩에다가 전기 신호를 보내면은 잘 전기 신호 가는지? 갔다가 온 거를 통해 가지고 얘가 전기가 잘 통하나 정상이냐 검사합니다. 아니냐? 예. 아, 그렇게 그런 한 걸 해야 다음에 이제 웨이퍼를 절단하고요. 아. 웨이퍼 표면을 연마해서 칩을 접착하죠. 그 기판에다가 네. 접착한 상태에서 그 지네발 같은 거 한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네. 저 예를 그림 들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죠. 이런 거죠. 네, 다음에 설명드릴 때 이런 건데 어쨌든 그 전 단계에 그래서 칩을 그 기판에 연결시키고 금속을 연결시킨 다음에 위에다 몰딩을 하면은 그거를 뭐 덮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위에가 와이어 그 위에 있는 게 몰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지금 보시면은 1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왼쪽 위에 있는 그게 네. 몰딩인데 그런 상태로 일단 만들어지는 게 반도체인데 그 상태에서 저희 MSBP라는 장비가 절단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반도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저희 장비는 어디 곳에나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미 반도체에서 만드는 장비는 절단하는 장비, 붙이는 장비 그렇죠. 이런 걸 하는 건데 위에 웨이퍼에서 자른 칩을 검사해서 기판에 붙이는. 그래서 저희가 검사하는 건 아니고 점사를 해서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몰딩까지 한 상태에서 저희 장비가 들어와서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몰딩이 기판에 붙이는 게 몰딩인 거죠? 기판에 붙인 다음에 그 위를 싸는 거. 왜냐면은 반도체 싼다. 칩이 기판에 붙이기만 하면 훼손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정시키는 걸 몰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잠깐 그림을 안 봤더니 확 이해가 안 가. 저 맨 밑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칩이고요. 밑에 있는 게 기판. 밑에 그림 말씀이시죠? 예, 제일 밑에 있는 거, 바닥에 있는 거. 파란색이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네. 있는 약간 그 브라운색이 기판, 위에 검은색이 이거 몰딩입니다. 이거는 약간 좀 화학적인 어떤 그런 소재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몰딩을 해서 이걸 굳힌 다음에 이게 지금 이렇게 굳힌 상태가 되게 많이 있을 거잖아요. 예. 웨이퍼 상황에서 예. 그걸 자를 때 쓰이는 장비가 저희 마이크로스 앤 비전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르는 거군요. 그렇죠. 자르는 예. 걸. 예. 몰딩된 이후에 자르는 거기 때문에 자르는 건 왜 그냥 불필요한 부분을 약간 이렇게 잘라내려고 자르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웨이퍼 크기도 좀 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요만한 크기로 해주세요. 뭐 그래서 작은 저희는 크기로 그거를 해주세요. 0.8mm 가로 세로 0.8mm까지 자를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 저희 장비는. 자르는 것도 중요해요? 생각을 정밀하게 해보시면 자르는 것도 중요해요? 1mm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커서 그거보다 1mm 작은 를 거를 어떻게 저희 잘라요? 회사의 MSBP는 자를 수 있다. 그 패널 패킹, 그러니까 패널에 달려 있는 반도체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객사가 알고 저희 회사 장비를 수주를 하는 거고요. 주문하는 거고 네. 저희가 그 분야에서 전 세계 80%의 MS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대가 팔리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8대는 저희 거가 자르는 장비. 그렇습니다. 반도체 마지막에 그 사이즈 맞춰서 잘라주는 그렇죠. 장비가 한미 반도체 전문 제품이군요. 그게 원래 주력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98년에 제작을 시작해가지고 네. 사실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2005년에 인피니온이라는 그 독일 업체에 저희가 납품을 했는데 네. 뭐 본사는 아니고 어쨌든 동남아 쪽에 이런 그 브랜치들이 많기 때문에 했는데 너희 장비 되게 퀄리티가 좋다 잘 인정을 잘린다? 받았고 입소문이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꾸준하게 전 세계 넘버원을 하고 있는 그런 인피니온. 장비입니다. 지금은 차량용 반도체 회사로 그렇죠.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죠. 반도체 회사였었어요. 그 팹리스, ID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IDM이라고 보시면 예전에는. 작두네 작두. 작두죠. 뭐 좋은 그래서 작- 좋은 사실은 작품. 그런 것 때문에 예전에는 예. 후공정이 되게 밸류를 못 받았어요. 그냥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자르고 뭐 어, 어. 붙이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지금은 왜요? 너무 중요해졌어요. 왜 중요해요? 왜 후공정이 중요해요? 이건 어차피 뭐 특정 뭐 어쨌든 애플이나 삼성전자나 되게 큰 글로벌 기업이기 네. 때문에 뭐 예. 특정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의 AP라는 거는 스마트폰의 CPU입니다. 두뇌죠. 네. 애플의 AP를 삼성전자가 처음에는 납품을 하다가 네. 결국에는 2016년에 TSMC한테 넘어갔어요. 좀 안타깝죠. 네. 넘어간 이유가 그 패키징의 중요한 차이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무슨 그 차이가 펜아웃 있어요? 공정이라고 예. 더블 펜아웃이라고 네. 펜인이 있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잠깐 그림 보고 해주세요. 네. 그림. 그리고 웬만하면 그림을 치우지 말아주세요. 지금 제가 이거는 요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네. 좀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제가 그 펜아웃 펜인 그림 제가 안고 왔는데 이거는 PCB인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그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네.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네. 그 구석에 그 가장자리에 지금 막 점들이 있네요. 점들이 점들이 있죠. 있죠. 저게 예. IO라고 하는데 IO 핀이라고도 합니다. 인풋 아웃풋 소자를 얘기하는 건데 예. 그 펜인 반도체는 그 반도체하고 밑에 붙는 기판하고 똑같은 사이즈예요. 똑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펜아웃은 반도체하고 기판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아니라 밑에 붙은 기판이 더 넓습니다. 그렇게 아, 따지면은 저기 네. 붙어 있는 그 동그란 저런 IO 소자가 더 많이 붙겠죠. 펜아웃은. 바깥으로 더 삐져나오니까. 그렇죠. 삐져나오니까. 그래서 그 펜인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저런 IO가 많아봤자 한 600개 정도밖에 안 달리는데 네. 펜아웃으로 가게 되면 1000개 정도가 달려요. 그 얘기는 점이 많다. 예, 점이 그 많다. 얘기는 그 칩에서 갖고 있는 용량이나 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훨씬 더 많이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기판이랑 잘 연결된다는 그렇죠. 인풋 뜻이에요? 아웃풋 소자가 그만큼 많으니까. 알아들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로는 뭐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칩이 있고 네. 네. 밑에 기판이 있어. 기판을 칩을 칩이 반도체죠. 그렇죠. 예. 반도체를 기판에 붙여. 그렇죠. 아까 그 거미다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네. 이걸 띡 집어넣어서 그 기판에 거미다리를 붙여.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럼 기판은 반도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어떤 회로겠죠. 그렇지. 맞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아. 그래서 그다음 자신이 없는데 예를 들면 그 거미다리 같은 게 이렇게 연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연결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반도체 밑에 네. 기판하고 연결하는데 그 기판의 구멍이 예를 들면 600개 있는 거하고 그럼 네. 거미다리가 600개만 연결된 거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연결된 거하고 음. 훨씬 뭐 몇천 개 구멍이 있는 거 연결하는 예를 들면은 친구가 도와준다. 어떤 칩은 600개만큼의 어떤 능력이 네. 있는데 네. 600개만큼의 IO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떤 칩은 얘는 1200개예요. 그러면은 그 두 배가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연결이 적체가 안 연결되는 되니까. 게 훨씬 데이터의 많다. 적체나 속도에 이게 이런 뭐랄까 재면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좀 이렇게 막히는 그런 현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구현이 빨리 되겠죠. 칩의 성능. 반도체 반도체의 성능이 만약에 예. 200인데 예. 100이 있고 200이 있는데 네. 100개 있는 건 IO가 100개 있으면 그냥 IO가 뭡니까? 인풋 아웃풋 소자를 IO라고 저희는 부르고요. 예, 예. 그걸 IO 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네, IO 예. 소자. 그러니까 100개의 능력이 있는 그런 칩이 IO 인풋 아웃풋이 100개가 있으면 하나에 하나당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한 기능당 하나의 선이 그렇죠. 있는 거예요. 100개 기능이 있는데 IO가 100개 쓰면은 네. 그 인풋 아웃풋 소자 하나에 한 기능씩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칩은 200개인데 네. 칩은 200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기판은 IO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는 200개의 지금 성능을 다 못 쓰는 못 거예요. 쓰는 그럼? 거죠. 그 바보지, 말씀드립니다. 바보.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면은 그 펜이는 600개 정도가 달리고 펜아웃은 한 1000개 정도가 달리거든요. 훨씬 용량이나 성능을 구현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게 칩의 개발 속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 그 패키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뒤처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애플의 AP를 그러니까 TSMC한테 칩을 지금은 고성능으로 작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렇죠.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패키지하는 능력이 딸려서 그렇죠. 그거는 TSMC 이 가 반도체 기능을 충분히 못 살렸다. TSMC가 이게 독창적인 자기의 테크놀로지 갖고 나온 거죠. 그렇게. 더 구멍이 많이 뚫린 기판을 갖고 나온 거라는 뜻입니까? 그 IO가 많이 달릴 수 있는 인풋 아웃풋 소자가 많이 달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자기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다리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빼가지고. 그 밖으로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옆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넓혀서 그게 그 벽으로 당시에는 오늘 그게 뭐 하나라도 배우고 가자. 네, 죄송합니다. 이게 기판이라고 쳐요. 네. 그리고 너 이리 와라. 이게 반도체 칩이라고 쳐요. 네. 네. 기판에다가 칩을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이제 회로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요거보다 기판이 더 크겠죠. 클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렇죠. 아니면 더 작을 수도 있고. 자를까? 씨.
기판이 이렇게 그냥 좀 작을 수도 있고 그죠? 네. 근데 큰 게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네. 인풋 아웃풋 소재가 훨씬 많이 달리니까. 다리를 많이 달 수 있어서. 그럼 이렇게도 붙였다가 이렇게도 붙였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 소재가 많이 예. 붙어 있기 때문에 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렇기 팬아웃? 때문에 예. 팬아웃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칩에 있어서 만약에 성능이 2배로 늘어났을 때 그걸 네. 구현할 수 있는 밑에 있는 패키지 PCB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팬아웃이 얘가 유리하다. 업그레이드 됐을 때 그렇죠. 여기저기 더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뭔가 활용도나 혹은 그 업그레이드에 따른 저 활용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걸 넓게 하면 되죠. 넓게 뭐 하는 그게 게 뭐 어려워요?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려웠나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런 그 과거 사례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뭐 오래된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게 뭐 처음에는 한 절반 정도 같이 하다가 삼성전자 다 하다가 TSMC 양분하다가 나중에는 TSMC로 다 가게 되는 뭐 그런. 하여튼 다리가 적었다. 네, 근데 지금은 그 뭐 패키지가. 그거뿐만 아니라 더 많이 삼성전자도 진보되고 해서 뭐 훨씬 뭐 많은 더 그래서 그런 왜 테크놀로지가 이 갖고 질문을 있는 드렸냐면 막판에 이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예. 아까 제가 무식하게 작두네요라고 하기도 하고 작두라고 표현 안 하더라도 패키지라는 게 뭔가 이렇게 포장하는 느낌이잖아요. 포장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절단이라고 설명해도 쉬워 보이고 포장이라도 설명해도 값싸 보이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건가? 그러니까 물론 이건 다만 이제 이 공정을 해준다는 게 아니라 이 공정을 해주는 장비니까 네.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근데 그 공정이 왜 어렵지? 왜 기술이지? 라고 하는 게 좀 마음에 와닿아야 야 이거 어렵겠구나. 제가 하는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그 들어서요. 무슨 구슬로 그래서 되는 그만큼 지금은 그 후공정 패키징이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예. 예전에는 예전에는 그게 단지 절단하고 뭐 붙이고 하는 거 네. 사실 아까 전공용 말씀드렸지만 웨이퍼를 만들어서 뭐 산화 막 하고 증착 뭐 노광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그게 좀 달라져서 예. 이런 미세 공정의 한계, 물리적인 한계, 돈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뭐 5나노에서 3나노 할 때 한 50조 정도 필요하답니다. 50조. 돈도 많이 들고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 R&D 예산이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한 86조 정도 된다는데요. 연간. 이거 하나 회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이 미세 공정에서 일단은 업그레이드 되는 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 패키징으로 하는 거고 저도 어디서 그 포럼 같은 데서 들은 건데 지금 미세 공정 예를 들면은 45에서 예를 들면 만약에 50나노가 있다 치면은 네. 50나노에서 25나노로 이렇게 절반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네. 웨이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50나노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25나노 선폭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네. 2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했던 것들이 그렇게 그렇겠죠. 되면은 어떤 게 그러니까 메모리하고 시스템 쪽을 나눠서 보면은 메모리는 잘 안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반을 줄어들면은 연산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는 반으로 뚝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는 있는데 메모리 쪽이 잘 안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메모리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 했던 공정으로 메모리를 만들고 패키징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해서 시스템 반도체랑 같이 구현시키는 이렇게 지금 되는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나노, TSMC 5나노 내년에 삼성전자가 게이트 어로란드 3나노 공정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진척이 되려면은 조금 더 발전이 되려면은 후공정이 그만큼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인텔도 사실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TSMC하고 삼성전자보다는 미세 공정이 앞서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얘네들이 뭐 이제 뭐 미국에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장 지으라 하니까 10나노 네.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뭐를 하고 있었냐면 미세 공정을 안 하는 대신 후공정 쪽을 하고 있었어요. 인텔이 2018년에 얘네들이 EMIB라고 해서 인베디드 멀티칩 네. 인터커넥트 브릿지라고. 네. 그 반도체 용어는 그냥 영어만 잘 풀어서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예. 인베디드 멀티칩을 인베드 돼가지고 인터커넥트 연결해가지고 브릿지를 연결하는 뭐 이런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후공정에서 패키징스럽죠. 뭐 연결하고 그러네요.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지금 엄청 인텔은 패키징을 잘하고 있어요.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퀄컴에서 칩을 수주를 받았고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마존으로부터는 또 패키징 수주를 받았어요. 저기 패키징 수주를 받았어요? 예. 인텔이? 예. 받아가지고 패키징만 해주는 네, 걸? 패키징하는 걸 받았어요. 아. 그만큼 패키징이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미세 공정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 패키징에 대해서 네. 되게 좀 밸류가 높아지고 있고 아하. 최근에 지금 그 그림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시면 네. 이것도 PCB인데 네. 이게 지금 뭐 올해 그 뉴스플로도 나오지만 삼성전기니 LG이노텍이니 하다못해 뭐 코리아 서킷이니 대덕전자 이 플립칩 BJ가 이게 하이엔드 PCB를 지칭하는 건데요. 예. 이거 지금 기판이 쇼티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이거는 지금
그 패키징상에서 밑에 붙는 거거든요. 칩을 밑에 붙이는 거. 칩 아래에 붙는 그렇죠. 거. 예. 칩 아래 뭐 인터포저라는 실리콘도 붙기도 하고요. 예. 기판이 있고 인터포저도 있고 뭐 PCB도 있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칩 성능을 전자기기에 구현하려면은 뭔가 연결해 주는 게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예, 연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예. 그만큼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칩 성능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예. 밑에 붙이는 걸로써 훨씬 더 성능을 구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칩을 붙이고 자르고 쌓고 그렇죠. 예. 해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그렇습니다. 그게 쉽게 어렵고 중요해지고 있다. 예전에 저희 컴퓨터 왜 이렇게 조립식 컴퓨터도 있었잖아요. 네. 그 마더보드라고 해가지고 큰 무슨 기판 같은 거 들어가서 네. 거기다 녹색 꽂고 기판에. 하잖아요. 예, 램 예.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개념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칩 자체가 우리가 컴퓨터를 구현시킬 때 칩 자체만 가지고는 이게 성능이 구현이 안 되잖아요. 예. 뭘 붙이고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조금 쉽게 반도체를 됐을 것 같습니다. 만드는 건 전공정. 네. 만들어진 반도체를 기판에 붙이고 싸고 그렇죠. 뭐 쌓고 해서 뭔가 네.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후공정. 그렇습니다. 네. 그 후공정에 필요한 장비면 붙이는 거니까 이렇게 뭐 접착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근데 그거 되게 좀 대본이랑 많이 다르네요. 어쨌든 말씀드려. 저희가 그러면 이게 네. 저희가 장비가 많이 있는데 네.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그 한자 성어인데 절차탁마라는 그 한자 성어 아시죠? 네. 이게 뭐냐 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는다는 뜻인데 네. 저희는 절차 연마 이해하시기 좋게 절차 연마가 뭐냐 절차는 반도체 패널을 절단하는 장비가 하나 있고요. 네. 차는 반도체 칩을 전자파를 차단하는 장비가 한 종류가 하나 있고요. 이게 네. 전 세계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MSBP가 마켓 쉐어가 80%고 네. 두 번째는 차단하는 건 EMI 실드라 해서 실드 우리 뭐 실드 네.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차단하는 겁니다. 전 일렉트로매그네틱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차단하는 장비인데 이게 90%전 세계 마켓 쉐어에. 그다음에 연은 뭐냐면 연결. 웨이퍼하고 연결시키는 또 장비가 있어요. 접착시키는 아까 접착 그게 먹었는데 장비가 다 달라요? 그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뭐 본더라고 하죠. 본드. 네, 예. 본드. 50 본드 뭐 이런 거. 본더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끝에 만은 뭐냐면 절차 연마에서 만은 갈마자를 씁니다. 그라인딩. 저희는 그 기판을 얇게 갈아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애플이 내년에 VR 글라스를 1000만 개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VR 글라스. 네. 예. 옛날에 뭐 구글 글라스 있었잖아요. 네. 어쨌든 근데 그 글라스 보시면 어디다가 칩을 실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현할까 좀 궁금하시잖아요. 이런 데밖에 이런 뿔테, 이런데 테, 뭐 여기 이런데. 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예전에 컴퓨터에 그 마더보드 같은 이런 네. PCB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엄청 되죠. 얇아야 되겠지. PCB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기판을 엄청 얇게 갈아가지고 네. 붙이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구현한 장비가 올해 말에 이미 저희 고객사로 일단 납품이 됐고 내년에 일단 양산을 바라보고 있고 그런 장비 하나 있습니다. 고객사가 어쨌든. 애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고객사로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OS80라고 아웃소스드, 네. 그다음에 세마이컨덕터, 그다음에 어셈블리 앤 테스트. 그러니까 네. 반도체 외주 패키지하는 회사들이 대만하고 중국에 엄청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거 물론 전문적으로 패키지 해주는 회사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나마이크론, 네. 네페스, 뭐 LD 세미콘 뭐 이런 회사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큰 메이커 반도체 칩 회사들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패키지 해줘. 그렇죠. 그러면 그 패키지한 회사가 한미 반도체 같은 회사에 장비를 주문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그림 네.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맨 위에 있는 게 그 엔드 유저, 엔드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 애플, 삼성, 엔비디아 등등등. 예, 애플이나 뭐 아마존도 그렇고요. 뭐 네. 여기 구글도 없지만 이 에이직 반도체라서 주문형 반도체. 옛날에는 인텔이 만들어낸 CPU를 우리 만들었으니까 너네가 사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사서 보니까 우리 실정이랑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뭐 페이스북은 뭐 메타라고 바꿔서 어쨌든 개인이랑 이런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아마존은 뭐 온라인 상거래 예를 들면 네. 그런 특성의 반도체가 안 맞는 거예요. 네.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자 직접. 그게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TSMC나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저 중국의 SMIC 이런 파운드리에 맡기게 되면요. 네. 거기서 그거를 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 만든 칩을 물론 TSMC도 자체적으로 패키징을 합니다. 네. 되게 크게 해요. 예. 되게 뭐 커팅 엣지고 어쨌든 뭐 첨단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 밑에 보시면은 ASE 중간에 보시면은 있는? ASE 그룹이라고 있는데 저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외주 패키지 기업. 패키지 업체. 아까 얘기한 OSAT 일명 네. 그 회사고요. 그 두 번째 암코라는 회사 있습니다. 네. 저 암코가 넘버 2.
아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암코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암코, 아메리카 모릅니다. 코리아입니다. 에? 한국 원래는 기업이에요? 안원반도체가 저 회사의 예전의 회사였었고요. 네. 안원반도체가 1998년에 아마 미국에 있는 무슨 시티 무슨 펀드에 팔리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나스닥 상장돼서 미국 회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암코가 된 거예요? 네, 암코 아메리카 아메리칸 코리아. 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미는 저거 암코의 아마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최대 주주 한국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네. 저 미한 반도체네요. 그럼 여기는 한미 반도체는 한국 미국 반도체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한미는 사실은 우리 저희 그 회장님께서 네. 창업주의 회장님께서 1967년에 모토로라에 근무하셨어요. 예. 그 모토로라에 한 만 13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이 창업을 1980년도에 했고요. 예. 그래서 2005년에 어쨌든 뭐 상장을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 그 이 한미라고 진 게 미국 반도체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 반도체 문화를 형성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로 한미라고 그래서 지으셨. 한미 반도체구나. 뭐 암코도 뭐 비슷합니다. 네. 어쨌든. 네. 네. 아무튼 예. 그러네요. 다시 아까 그 그림으로 좀 돌아갔어. 그래서 네. 저기 ASE 그룹이라든가 암코라든가 암코. 뭐 그 밑에 이런- 보시면은 JCET, 스태치팩. 여기는 현대전자가 전신인 회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으로 넘어서 JCET라는 회사로 되어 있고. 중간에 있는 삼성은 뭐예요? 저 중간에 있는 삼성은 저건 삼성 전기를 뜻합니다. 삼성 그러니까 저 전기. 옆에 있는 그림 뭐냐면요. 르네사스, NXP, ST마이크로 이런 회사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인데 저희가 저 회사들한테 납품을 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반도체잖아요. 아까 다시 돌아서 보면은 칩 위에 기판 들고 몰딩하고 그다음에 따로 자르게 되는 건데 네. 차량용 반도체는 한 50나노에서 110나노까지 좀 하위 그러니까 이걸 레거시 공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만들게 되는데 어쨌든 와이어 본딩도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그런 쪽이고 말씀하신 삼성 전기하고 이노텍 뭐 이런 애들은 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립집 BGA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 장비가 그쪽에 납품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저희 MSPP가 PCB를 절단하는 데 쓰이는 장비가 국내 세 군데 업체 지금 납품 중에 있고요. 네. 한 군데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유니마이크론 밑에 보시면 나냐 이거는 대만의 넘버 3 그 PCB 업체 중에 두 군데입니다. 저기도 네. 저희 고객이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 분리해서 드린 거는 이런 아까 OSAT 이런 그 패키징 업체 말고도 저렇게 PCB나 이런 걸 가공하는 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중간에 SK 하이닉스도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이건 5세트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 메모리 업체잖아요. 네. 메모리 업체는 설계하고 공정을 같이 합니다. 회사에서. 네. 칩 그렇기 만들 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 장비도 주문을 하세요. 저기서도 패키지를 해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들은 그렇게 합니다. 메모리 업체들은 설계도 하고 공정도 같이 하고 왜냐하면은 메모리 반도체를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보시면은 구조가 비슷해요. 저장소거든요. 그렇죠. 메모리 네. 저장소고 그 시스템 반도체는 뭐 우리가 익숙한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는 명령하고 연산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시스템 반도체고 메모리 반도체면은 얘가 얘한테 야 이거 읽어 여기 있는 거 그러면 읽으면 얘가 읽게 되고 쓰게 되고 저장하고 그러니까 얘가 시키는 것만 얘가 하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네. 비슷해요 구조가. 그러다 보니까 소품종 다량 생산합니다. 네.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뭐 아마존, 구글 다 틀리잖아요. 네. 엄청 복잡해요. 네. 품종이 많고요. 소량 생산합니다. 차량용 반도체도 비슷한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물어보셨는데 왜 한미 반도체는 이 후공정에 잘하게 됐냐? 왜 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나 이쪽 비중이 많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모토로라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았었고요. 처음부터. 지금 한 320개 기업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원하는 장비를 저희가 제때제때 그리고 퀄러티 있게 많이 좀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많이 저희 비즈니스가 비중이 커졌다.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저희가 국내 비즈니스도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PCB 이런 업체들이 다 국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한 8대2 수출 비중이 한 8이고 내수가 한 지금 이 정도 돼서 올해 지금 저희가 11월 달에 네. 이 2억 불탑을 한번 받았거든요. 수출 2억 불탑을.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이런 뭐 PCB 쪽이나 이런 쪽 국내 쪽의 비즈니스를 확대해서 국내 부분도 좀 넓혀나겠다. 그 예를 들면 메모리 반도체나 그 시스템 반도체나 자르고 하는 그런 장비들은 다 똑같이 쓰여요? 다 달라요?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다릅니다. 아까 중간에 보셨지만 그림에서도 그 보면은 그 오셋 컴퍼니들이 많잖아요. 네. 다 원하는 스펙들이 달라요. 옵션도 다르고.
그러니까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게 다 다른 거죠. 저희가 장비가 이렇게 있지만 장비 모델들도 한 6개, 7개 정도 이렇게 뭐 어쨌든 대표적으로 되게 많고요. 이게 네. 옵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이런 거죠. 이게 네모난 거면 우리 네모난 건데 여기다 약간 좀 하나 여기 좀 갈아줘. 우린 여기를 이렇게 좀 깎아줘. 이런 식으로 그 옵션 같은 걸 요구하세요. 트렌드에 맞게끔. 그거는 그 엔드 유저가 주문하는 어떤 그런 스펙에 따라서 다른 거. 깎는다는 건 뭘 깎는다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 장비에다가 여기는 이거를 좀 약간 우리는 예를 들면 90도로 깎는데 난 45도로 깎게끔 좀 바꿔줘. 장비 스펙을. 뭐 예를 들면은 옵션이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모양을 칩 네, 모양을 제가 네모나게 안 하고 제 그림 보시면은 동그랗게. 밑에 저희 장비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이게 다 이게 단일 장비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고객에 따라서 옵션도 다 달라질 수 있고. 맞춤형 제작이에요. 그럼 맞춤형 제작. 그렇죠. 예, 그래서 웬만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그 소잉 모듈 마이크로소가 4종류가 정도가 있고요. 옆에 보면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저희가 이 마이크로소에다가 커맨데이션을 주고 워크 프로세스를 지정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게 비전 플레이스먼트인데 네. 그 종류가 각각 4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으로 나가는 거죠. 어떤 데는 10인치, 어떤 네. 애는 12인치, 어떤 애들은 20인치. 자르는 대상은 뭡니까? 그럼? 대상은 PCB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패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 지금 채팅창에 요즘 물적 분할이 하도 유행이라서 한미 반도체는 혹시 물적 분할 계획 있으십니까? 또 물어보네. 그런 계획 없으시죠? 네. 없으시답니다. 에휴. 정말 웃긴다. 경쟁력은 그럼 어디서 나오죠? 그 자르는 건 뭐 어떻게 자르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장비 업체의 경쟁력은요. 일반적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정확도, 정밀도, accuracy라고 해서 정확성으로 보는데 얇게 자르는 게 그렇죠. 중요해요. 뭐 아까 같은 그 MSPP는 저희가 0.8mm까지 자른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뭐 얇게 자른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저희 그 지금 플립칩 BGA 네. 그 PCB 자르는 거는 사실은 514mm 그러니까 거의 50cm죠. 네. 이게 인치로 따지면 30인치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그 스펙대로 정확하게 정밀하게 자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예. 저희가 그 아까 언급한 거는 그만큼 0.8mm 바이 가로 세로 이렇게 0.8mm까지 자를 수 있는 정확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정확성이 되게 우수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정확성이 동일해요. 어떤 업체랑 A, B 업체랑 그러면은 여기서 또 판결될 수 있는 게 UPH입니다. UPH라는 게 Unit per Hour. 한 시간에 몇 개나 몇 개의 자르냐? 유닛을 아, 프로세싱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빨리빨리 자르느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개를 가지고 일단 평가하는데 어쨌든 두 개보다 또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를 구현하면서 얼마만큼 오래 메인터넌스를 유지하는 회사인가. 이 회사는 그 회사의 신뢰도.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5년부터 거의 넘버원이 됐었거든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자르는 건 뭘로 잘라? 진짜 톱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럼 블레이드 물을 쏴요? 뭐. 블레이드는 사실 소모품이거든요. 소모품 네. 뭐 다이아몬드가 뭐 대충 뭐 그러니까 대부분 뭐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되게 세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많이 유리 자를 때 다이아몬드 컬러 쓱 그렇죠. 자르는 뭐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에요? 예,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거는 저희가 만들지는 않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어쨌든 네. 예. 네. 아니 반도체 장비 수준은 꼭 뭐 한미 반도체를 떠나서도 왜 이게 반도체 이게 엔드 유저 하이닉스니 뭐 삼성전자니 뭐 많잖아요. 뭐 네. 이렇게 인텔도 있고 뭐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뭔가 생산 많이 하려고 하면 반도체 장비를 주문을 많이 해야 할 거고 그럼 그렇죠. 반도체 장비가 주문되는 걸 보면 요즘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돼요?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반도체 장비 수요나 이런 것들은 첫 번째 반도체 만들려면은 어디가 있어야 되겠죠? 공장이죠. 네. 네. 공장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셈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자료 보면은 네. 내년에 12인치 팹 기준으로 29개가 글로벌리 지금 착공? 새로 지어져요? 네. 그런 걸로 지금 공장이? 그렇게 예. 되어 있고요. 그게 네. 공장 계획이 셈이 자료 보면 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도 수요는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만큼 장비 수요도 느끼시기에도 요즘 그렇죠. 왜 이렇게 그러니까 공장이 장비 수요가 일단은 많아? 짓게 되면은 장비도 그에 따라서 장비 수요 발주도 나오게 되는데 제가 네. 자료가 많아가지고 오늘 좀 안 가지고 오긴 했는데 좀 네. 잘랐는데 120빌리언이면 140조 정도 됩니다. 2030년 기준으로 예. 장비 반도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금액적으로 보면은 140조 우리나라 돈으로 120빌리언 달러니까요. 그렇게 예상된다고요? 예. 내년에?
앞으로 1,200억 달러.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그 시장이 커져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비율은 얘기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지금 보니까 그 세계 반도체 WTST 네. 뭐 세계 반도체 협회인가 어쨌든 거기서 네. 통계 나온 게 11월 달에 있는 게 있는데 보니까 올해 그 얼마입니까? 600억 정도 제가 6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잠깐만 그거를 안 갖고 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여튼 분위기가 좋다. 네, 그렇습니다. 좋다는 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요즘이 특히 더 좋다는 의미입니까? 그 제가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네. 반도체가 작년에서 올해 넘을 때 반도체 시장이 한 25% 성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되게 많이 캐펙스도 많이 늘어났고 그랬었잖아요. 장비가 네. 장비 반도체 쪽 전체 시장이. 전체 시장이 예, 전체 시장이 그러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를 보면은 2021년에 5,53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2조 정도. 네. 네. 이게 한 25% 늘어난 거고요. 네.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요. 성장률이. 왜냐면 많이 내년에는 8.8% 해가지고 지금 한 6,015억 달러. 우리 예. 돈으로 한 710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76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약간 성장률은 그 작년에서 올해 넘을 때 좀 가팔랐죠.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성장률은 좀 둔화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다. 이렇게 장비 수준은 예를 들면 제일 빨리 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겁니까? 공장을 지으면 그게 공장 그 짓는 거 공정별로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 공정이 있어야지 후 공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 장비도 전 공정 장비가 먼저 발주가 나갑니다. 먼저 반도체 발주가 폐입이 되고. 생기면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분석하신 분들 얘기가 맨 처음에 뭐 반도체 장비 회사가 이제 런칭을 하면은 네. 그 전공정 장비가 어느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먼저 거기가 발주가 딱 그렇죠. 일어나. 그게 이제 일어나죠. 쭉 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후공정도 같이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치는 않지만 대동소이하게는 그런 트렌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반도체 근데 공장이 계속 지어진다는 그렇죠. 그건 예, 뭐 예. 분위기 분위기가 있고. 괜찮다고 보시는 거네요. 12인치 팹이 가장 그 범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12인치 반도체 인치로 따지면은 네. 그게 29개가 내년에 일단은 착공. 거기서 만든 반도체는 어디에 주로 쓰입니까? 차량이든 뭐 혹은 뭐 오러라운드죠 뭐 전 세계. 네. 예. 다? 뭐 여기 이것저것 다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다못해 뒷메모리 쪽으로 이런 거 있잖아. MCU라고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차에 보면은 라디오 나 어디를 듣고 싶은데 그거 입력하면 저장되잖아요. 네. 그것도 저장 기능이 있는 어쨌든 시스템 반도체인데 특이하게 시스템 반도체는 저장 기능이 없는데 MCU라고 해서 그건 있거든요. 어쨌든 네. 거기도 있고 뭐 전자밥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죠 사실은. 뭐 차도 요새 그래서 또 이슈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차량에서 쓰이는 반도체 비중이 한 4%인데 이제 한 뭐 거의 한 30%까지 늘어날 거고 예. 가격도 이제 전기차 들어가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반도체 단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죠. 요즘 반도체 장비 수준은 미국 이런 데가 많습니까? 왜 한참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라 네. 뭐 그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직접 자꾸 중국에서 만들지 말고 네. 직접 자국에서 만들자. 그렇죠. 그럼 장비 수주도 실제로 미국향 장비 수주가 많습니까 요즘? 그거는 뭐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림 한번 좀 보시면요. 뭐 관련돼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2020년 글로벌 반도체 기업별 매출인데 미국 업체들 매출이 50%가 절반이 넘죠. 근데 네. 미국에서 생산되는 게 10% 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반도체 생산 지역별 점유율을 보면요. 아시아가 73% 되고 생산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아시아 그리고 반대쪽 중에 10나노 이하는 대만이 거의 90% 이상이 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야, 한국 엄청 작네요. 그렇죠. 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 팹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지금 네. 보시면은 이 자료도 보시면은 이거는 암코의 그 팹을 나타내는 건데 저기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위에 보시면은 저기 본사 미국의 템피에 있고요. 애리조나. 예. 그다음에 세일즈 오피스. 근데 저기는 오피스거든요. 네. 독일에도 저기는 있고 뭐 뭐 저런 데 대만에도 있고 있고 미국에 중국에도 5군데 있고 예. 독일, 싱가포르, 대만, 예. 중국, 일본 이렇게 있고 저 맨 밑에 저 팩토리 저기 팹이라고 하는 건데 공장인데 다 아시아나 이례적으로 포르투갈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요.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스마일 곡선이라고 그 경영학
하셨던 분들은 좀 익숙한 그래프인데 예. 맨 왼쪽으로 보시면 프리프로덕션 인텐저블이라고 했잖아요. 무형애, 그러니까 생산하기 전에 무형애, R&D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가 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선진국이 했던 겁니다. 미국이 네. 이를테면은. 네. 디자인하고. 근데 돈 안 되는 거 생산은 지금 그러니까 유형의 생산 그거는 이제 좀 개도국 이런 데서 하는 거죠. 특히 아시아. 중간에 있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프로덕션 쭉 내려오잖아요. 저거는 네. 밸류에드로 보면은 부가가치가 낮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아시아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뭐 마케팅하고 그다음에 뭐 서비스하고 이런 좀 부가가치가 있는 것들도 지들이 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균형이 온 거죠. 지금 반도체가 모자라고. 그리고 그 사실 이 근간에는 중국이 있는데 어쨌든 모자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밖에서 만들지 말고 우리 들어와서 만들어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4월에 반도체 CEO들 들어와서 좀 회의 좀 하자 해서 네, 했죠. 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판 흔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네. 뭐 없지만 이게 웨이퍼라고 따지면은 네. 이게 무슨 전략적 자산이에요, 웨이퍼지. 네. 어쨌든 전략적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림 한번 보실게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Chips for America라는 법안을 6월달 통과시킵니다. 저게 되게 웃겨요. 칩이라는 게 반도체 칩인데 예. 저것도 약자입니다. Chips for가 CHIPS. 그게 뭐냐면 Creating Helpful Incentive to Produce Semiconductor for America Act 그게 이런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인센티브가 되는 칩을 만들자 뭐 이런 건데요. 말을 만든 거군요, 그냥. 근데 저게 되게 웃긴 게 말 자체도 칩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들고 나온 거죠.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에 도움되는 칩을 뭐 어쨌든 와서 만들어라 이런 건데 이거가 왜 어쨌든 유래가 됐냐면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중국 애들이랑 섞이지 말아라. 그쪽으로 EUV 장비도 지금 수출을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예. 그 이유는 지금 화웨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화웨이가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반도체 통신 장비 5G 기준으로 예. 30%가 넘어요. 전 세계 1등이에요. 예. 자 그러면 통신의 어쨌든 패권은 중국 업체에 가 있죠. 네. 그 화웨이의 자회사 있습니다. 하이실리콘이라고. 네. 하이실리콘이요. CPU하고 GPU 되게 잘 만들어요. 시스템 칩을. 엄청 잘 만들어요. 그리고 설계하는 뭐 암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디자인 중국에? 하우스라고 해서. 중국에? 아니 그거는 뭐 원래 영국 쪽인데 어쨌든 지금 엔비디아가 인수하니 많이 뭐 그렇게 예. 지금 아마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설계 회사들도 있어야 돼. 반도체 뭐 파운드리 기반을 통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건 아니고요. 네. 설계 회사가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그렇게, 뭐 예. 세미파이브 우리나라에 세미파이브라는 회사도 있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런 회사를 붙여서 하는데 중국 애들이 뭐 이미지네이션이란 또 영국 회사에 설계하는 회사도 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중국이 되게 잘하고 있었어요. 아. 보시면은 그 얘네들이 기린이란 칩 같은 그 걔네 CPU가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안 하는 뭐 서버용 CPU도 만들어요. 서버용 CPU. 네, 삼성전자 서버용 CPU를 안 만들거든요. AP 뭐 그 스마트폰 CPU 어쨌든 그런 것도 만들고 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통신 기준을 얘네들이 갖고 있죠. 5G 네. 시스템 반도체도 잘 만들죠.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얘네들한테 EUV 장비를 갖다가 미세 공정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위기인 거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는 거예요. 어떻게? ASM 회사에다가 너네 그 EUV 장비 중국에다 팔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그 ASM 회사의 자회사 중에 사이머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CYMER 이게 네. 광원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미국 회사예요. 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있어야 그 장비를 네. 완성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원래 그 하이실리콘 하이실리콘이 이런 칩을 TSMC를 통해 7나노를 통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TSMC한테도 너네 쟤네 거 만들어 주지만 한 거예요. 못 만들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SMIC가 뭐 15나노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치면은 네. 7나노에서 만든 거는 15나노에서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은 웨이퍼 사이즈인데 예를 들면 14나노가 7나노로면은 선폭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줄어드는 거를 어떻게 다시 큰 팹으로 가서 만듭니까? 이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실리콘은 지금 무형지물이 된 거예요. 걔네 설계 자산 못 써먹고요. 왜냐하면 너무 100% 다 TSMC랑 의존을 했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중국을 그렇게 압박하고 있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뭐를 하냐면은 지금 20나노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EUV가 있고 DUV가 있는데 극자외선이 있고 심한 자외선 뭐 이게 딥 아마 UV라고 되는데 DUV가 있는데 그걸 좀 어려운 용어지만 그거를 더블 패터닝을 하면은 10나노 예. 중반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 인증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면 걔네들은 20나노 밑에는 할 수가 없고 20나노 이상의 것들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그걸 통제를 하는 겁니다. 구형만 열심히는 하고 있으나 그렇죠. 장비가 그렇죠. 부족해서 구형만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 공정 만드는 그 장비 팔지 마. 아하. 우리나라 들어와서 만들어. 삼성, TSMC, 인텔 우리가 보조금 줄게. 예. 예를 들면은 1,000억 너네 공장 드는데 얼마 들어? 1,000억 드는데 우리가 400억 줄게. 와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게 숨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야.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메모리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이닉스도 있고 그렇죠. 뭐 삼성전자도 있고. 메모리가 전 세계에서 한 75% 차지하니까 메모리 광국 맞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막 삼성전자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 고객사라 얘기하기가 그런가? 어떻게 아니 뭐 어떻게 그거는 보세요? 저는 그냥 전자신문 기사 인용을 할게요. 전자신문에서 12월 6일자인가 네. 12월 6일자에서 우리나라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3.2%. 네. 근데 삼성전자와 LX 세미콘을 제외하면 1% 미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시스템 반도체가 2배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사에서. 네. 예. 그래서 저도 이걸 공감하는데 우리나라는 메모리 강국이잖아요. 네.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만큼 지금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비중이 적으니까 향후에 그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이런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 아마 2030년에 우리가 파운드리에서 1위를 탈환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예. 저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내년부터 삼성 파운드리 되게 많이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훨씬 TSMC를 아마 10나노 밑에서는 저는 뛰어넘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저희 국내 관련된 업체들 뭐 네. 저희도 포함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네, 뭐 예를 네. 들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업체들이 같이 이런 중견기업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알고 계시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외교부에 그 뭐 미팅을 갔다 왔는데 네. 좀 초빙을 해주시더라고요. 후공정에 예. 대해서 말씀을 해줘라 갔다 네. 왔는데 예. 이 외교 하시는 분들도 예.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줄 알고 계세요. 뭐 기판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 왜냐하면 이분들도 그 한국의 주력 산업을 밖에다가 홍보하거나 얘기할 때 외교 채널로 하거든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냐. 메모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더라. 관련 아까 뭐 기판이니까 이건 또 뭐 다른 예. 부분인데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정부가 아하. 기업들을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수출을 육성해서 경쟁력 있게 대외적으로 우리가 팔 수 있겠냐 뭐 상품화할 수 있게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뭐 한 10분 정도도 안 남았는데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좀 그럼 해볼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주력 제품의 경쟁상 상대는 어때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에는 장비가 여러 곳들이 있는데 예. 이 장비만 특별하게 더 잘 나갈 이유는 없고 앞으로 공장을 쭉 세울 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벽돌이나 레미콘이나 타일이나 사실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순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초기에 할 좋을 때 때 같이 들어가죠. 좋고 그렇죠. 안 좋을 때 같이 안 예. 좋겠죠. 그러니까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코가 베트남 공장 2023년에 완공 목표라고 하면은 예. 네. 장비 발주는 아마 1년 전부터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럴 때는 돈 많이 버는 회사는 그러나 독점으로 우리 거 아니면 안 돼라고 네. 하는 회사는 돈 많이 버는 거고. 그렇죠. ASML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천억 정도 그렇죠. 하는데요. 그 인텔이 지금 4나노 EUV 장비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지금 한 4천억까지도 얘기 나옵니다. 장비 하나에 4천억. 가격이 아 그거 조금 낮추는데 그렇게 가격이 많이 쪄요? 그렇죠. 뭐 그게 어마어마걔들밖에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예. 부르는 게 값이죠. 부르는 게 값이구나.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재용 그 부회장께서도 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좀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어떤 숙제를 좀 하면 이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하시고 저희는 일단 올해가 되게 좀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사실 작년이 40주년이었었고 올해 41주년인데 네. 올해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라는 그 소잉 무즈를 국산화를 했고요. 저거 앞에 그렇죠. 있는 거. 예, 요거 예, 예. 여기 저희가 이거 기념을 해서 그때 만든 건데 어쨌든 네. 했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현대차가 그 포니 네. 시절에 네. 보면은 그 미쯔비시에서 엔진을 사다가 차에다 얹어서 수출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 미쯔비시 엔진 안 주면 어떡합니까? 못 팔겠죠. 못 팔죠. 예. 근데 평상시에는 미쯔비시 엔진을 3개월에 줬는데 네. 밀려가지고 1년에 주는 거예요. 1년 만에. 예. 그럼 못 어떻게 팔죠. 못 팔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국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 장비가 있는데 마이크로소가 있고 비전 플레이스먼트가 두 개 있는데 비전 플레이스먼트는 저희가 잘하는 건데 기존에 있는 소잉 모듈 이거 부분을
일본에서 사서 붙여서 이렇게 완제품으로 해서 저희가 납품했거든요. 그동안은. 예, 근데 이것 자체가 저희는 뭐 예를 들면 비율을 따지면 엔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발주를 하면은 1년이 걸려요. 아, 소잉 모듈이. 예, 이게 뭐 특허도 다 끝나고 뭐 어쨌든 이런 게 없으니까 저희가 개발한 건데 마치 그러니까 저희는 현대차처럼 현대차 엔진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아반떼인가요? 알파 엔진가 처음 개발해 나가면 이게 얼마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사실은. 네. 저희는 이거가 상당히 올해 좀 의미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까 좀 그 그 말씀하셨지만 말은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빨리 대응해서 팔 수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쏘 안 주는 바람에 그렇죠. 못 만들었던 거를. 그렇죠. 저희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그 3년 동안 한 540억 정도를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아, 이거 개발하신 거예요? 예, 저희 뭐 탑 매니지먼트께서 미리 이걸 아셨던 거죠. 반도체 산업이 좋아질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서 미리 저희가 공장을 다 져버렸어요.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작년 저희가 매출이 2,570억 정도 되는데 예. 이걸 다 활용하면 저희가 매출을 6천억까지도 지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공장을. 그렇죠. 예. 저희가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다 져놨죠. 그리고 그 안에 이 국산화하는 마이크로소 공장도 마련도 해놓고 네.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보스턴 컨설팅에서도 보면은 반도체 파운드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르겠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는 뭐 빅사이클 꺼졌네 하는데 길게 보시면 계속 빅사이클 중인 거예요. 사실은 이런 잔파동이 있어서 그런 건데 길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그거를 예견을 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어쨌든 저희 그 대표이사 부회장님께서 그런 거를 잘 결정을 하신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마이크로소 자체도 네. 부회장님께서 결정을 해서 국산화를 일단 하신 거고 뭐 회장님부터 오랜 수건이긴 했지만 올해 그 쾌거를 이뤘다고 보는데 이걸 국산화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걸 일본에서 안 주면 주문을 받아도 몇 개 못 만드니까. 그렇죠. 아예 못 만들죠. 예전에는 그러면 어쨌든 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럼 얼마나 더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 효과가? 지금 예. 그 마이크로소 자체 100개 한 100개. 달에 네. 비전 플레이스 100개 해가지고 한 달에 200개를 만들고요. 1년이면 2,400개를 만드는 캐펙스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몇 개쯤 팔렸습니까? 제가 뭐 숫자까지는 다 기억을 안 하는데 네.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내 경쟁사 있는데 거기는 한 10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에 저희는 아까 말씀 이거는 100개인데 저희는 월에 10대 제가 알기로는 한 10대 뭐 남짓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장비는 정확성, UPH 저희가 되게 뛰어나고요. 캐펙스도 제일 많아요. 그러면은 주문하는 그 고객 입장에서는 거기다 하겠습니까? 저기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MS가 80%가 되는 게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늘어나는 주문을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렇죠.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국면별로 어떤 거는 반도체 패널을 자르는 거, 예. 어떤 거는 PCB를 자르는 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테이프소로라고 해가지고 내년에 또 나올 것도 있는데 좀 네. 미세한 거, 센서 칩이나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을 좀 자르는 것도 지금 예. 어쨌든 출시 예정 중에 있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재무 담당이 영업도 하십니까? 왜 CFO가 근데 왜 이걸 그리고 알아요? 저기 채팅창에 보니까 이분 직장생활 잘하신다. 왜냐하면 좋은 거 다 윗분들한테 돌리더라. 간간히 막 돌리더라. 아니 뭐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았긴 했지만 그 마이크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포커싱 하고 있고 계속 예. 고객사랑도 뭐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아까 차단 네. 전자파 차단하는 거 네. 그런 그 EMI 실드 장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거는 이 전자파 차단하는 게 주파수 프리퀀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필요해요. 네. 우리 지금 5G인데 5G 우리 뭐 지금 뭐 효력이 있습니까? 네. 예. 근데 6G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150기가 얘기 나오는데 지금은 서브 6가 뭐 3.6기가 밀리미터 웨이브는 28기가 이런 네. 건데 강해지면 더 가려야 돼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붙이는 거 연결하는 거 절차 연마해서 연결하는 거 예. 본더 TC 본더, 플립칩 본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기판을 양면으로 얇게 갈아가지고 칩을 붙여서 이런 글라스에 넣을 수 있는 이 스트릿 그라인더 이런 것들이 저희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공장 가서 찍어봅시다. 아유, 의사님 그 공장 가서 좀 찍어오면 네. 저희가요 보안이 너무 못 철저해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런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분들도 잘 네.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뭐 몇 번 정도 기회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좀 모아서 한번 저희가 한번 오십시오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구경. 라인 예. 투어도 하시고 저희 네. 뭐 사장님 뭐 이런 얘기도 저랑도 얘기도 하고 뭐 네. 이런저런 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자주 못 오세요. 아하. 저 쏘가 톱질하는 것도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뭐 그럴 때 초빙에서 오시면 그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오시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 세계 MS가 80%고 EMI는 90%이기 때문에 보안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유출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저희는 봐도 몰라요.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해야만이 또 고객과의 신뢰나 이런 거 측면에서 쟤네들은 저런 걸 잘 하고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신뢰 표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빠꾸 먹었네 바로. 그래도 가서 네. 좀 카메라에 담아오고 하면 어떤 거구나 좀 더 이제 배웠으니까 관심도 생기고 네. 배워야 관심 생기거든요.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까 관심도 좀 생기고 하나하나 좀 더 배워가다 그러게요. 보면 반도체 네. 장비는 왠지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조금 대충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리고 뭐 저희 이외에도 다른 분야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뭐 하나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림 한번 뭐 마지막으로 잠깐 보면은 네.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짧게. 이게 후공정 쪽에서는 일본하고 한국, 중국이 거의 메인인데 일본 업체들이 한 70%, 7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절반은 한국하고 중국이 나눠 가지고 있는데 다이싱하고 본딩 부분에서는 저희 포함해서 이오테크니스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일본은 디스코, 하마마츠, 뭐 SNK, 뭐 센주 메탈 이게 있는 거고 패키지 소 부분 일본 회사들이군요. 그렇죠. 메인. 근데 두 번째 이 패키지 소 부분에서는 저희 경쟁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어요. 일본이랑. 디스코, 아크리텍, 도와 이런 회사가 있고 테스트 부분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테스트 부분은 사실 부가가치가 크다 해서 그런 건데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구도를 한번 알겠습니다. 예. 역시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그냥 뭐. 알겠습니다. 저는 한 번 더 모시고 싶은데 두 분 친구라고 하셨죠? 네. 적당한 시간에 무료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네. 이거 무료라고 하시길래 다음에 또 저희 거 뭐 하나 갖고 오겠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 뭐 깨알 홍보를 해요 와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박스만 있는 거죠, 뭐 일단 그죠? 아니 이 안에 내용물도 있습니다. 저 색연필인데 이게 짧은 뭐냐면요. 기념품으로 만든 기념품으로 거예요, 만든 그냥. 겁니다. 마이크로소 출시 기념으로 만들었는데 이 안에 알겠습니다. 펜이 들어 있습니다. 저거 이따 제가 가져가려고. 네. 한미반도체 김정영 CFO로부터 후공정 장비의 세상 네. 맛배기로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하나하나 또 저희가 설득해서 모셔오고 네. 공부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또 봐주셔야 네. 저기다가 이런 거 하나 올려놓는 대가로 내가 한번 가지 이제 하게 되죠. 네. 다시 꼭 모셔주세요 있는데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예, 저희는 유통업자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라이브로 이어지고요. 저희는 7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